자, 오늘 2월 24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좀 끔찍하게 마감했는데 그 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으로 나오든 상승으로 나오든 어째 되었든 간에 지금 거래대금이 몰린 증시라서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이상할 게 없는데 이 황금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전 증시 패턴 보시면 떨어지기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덥석 매수를 합니다. 떨어지면은 수직으로 반등, 바로 양봉.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하락이 매수 기회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상승밖에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에 폭락장이 오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물린다 하더라도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니까 버틸 수야 있겠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신용잔고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수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신용잔고만 끝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황금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황금선 위에 있다는 것은, 또 일반 종목이 황금선 위에 있다는 것은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뜻이며,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황금선인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매수세가 조금 더 미세하게 강하다는 뜻이며,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 매수가 부족하거나 매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떨어지다가 어쩌다 한 번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황금선을 유지해주면서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오래된 종목을 우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전 증시 패턴들 보시면 끝까지 올라가면서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에 있다 보니까 잘 미끌리지도 않고, 떨어진다 하면은 매수 기회. 최근 1년가 흐름이 지금은 황금선 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으로 보시다시피 그동안 급등장에 비해서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고작해야 3거래일 정도 버티다가 다시 내려왔으며, 제가 그래서 맨날 황금선 회복한 다음에 유지해주는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회복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유지할 만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항상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지난번처럼 일시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를 못하면은 다시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일단 구경만 하면서 당일 강하고 예쁜 차트의 종목, 그런 종목을 단타로만 대응하는 게 전부지, 주식을 싸게 매수하기에는 나중에 공매도 재개와 최근에 올려드린 여러 가지 걸림돌들 때문에 황금선 위에서 오래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닌 이상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황금선과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코스닥은 6%나 상승이 나와야지 회복을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반등해서 하루 만에 3%, 또 하루 만에 3%, 그렇게 6%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6% 초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 시작하고 나서 양매수를 보고 지수 분위기와 함께 레버리지를 들어가든 낙폭주를 들어가든 대응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리가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은 진정이 될 때까지, 이 지독한 변동성이 진정이 될 때까지는 진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4% 근처까지 떨어지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파월 연설 이후에 나스닥이 급반등, 그리고 또 2.5%까지 급락까지 보고 있다가 잠들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보고 싶었지만 여기서 반등하고 또 떨어질 때, 이쯤에 1시 다 돼갈 때쯤에 잠들었습니다. 근데 일어나고 나니까 이거를 반등시켜 놨던데,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계속 요동을 치고 있으며 변동성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1%를 유지하다가도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생긴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동성에 맞서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은 크게 벌던가 크게 잃던가 둘 중에 한 개일 텐데, 저는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뒤에서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았으며 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파월이든 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플러스 8%까지 수직으로 상승이 나와도 결국에 얘들이 매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는 척했다가 수급이 다시 뒤통수를 치면서 오장에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빼버렸으며 지금 지지선 이런 것도 없이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와 멀어져서 900포인트쯤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황을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만원짜리 종목이라 상상을 한다면 그 만원짜리 종목이 12,000원, 13,000원까지 갔다가 또 만원까지 눌렸다가 변동성이 정말 심한 상태입니다. 만원까지 급하게 눌렸다가 또다시 반등해서 11,000원, 1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다시 만원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호가 단위가 변하는 종목들 또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좀 중요한 자리, 심리적으로 위험한 자리를 계속해서 건들게 된다면 나중에 결과는 좋지가 않거나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싸게 살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신용잔고 정도는 최저치를 찍을 때 들어갈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구경만 하다가 안정될 때 또 진입을 하던가 장중에 강한 종목만 골라서 단기 매매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박셀바이오 쪽에서 가볍게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몇 배씩 급등할 때는 이 종목을 손도 못 댔지만,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도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아니라서 매매할 생각은 없지만 이 종목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분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분봉이 너무 예뻐서 오직 분봉 차트만 보고서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조건이 별로여도 분봉 차트 보시면은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박셀바이오를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타이밍에 10만 7천 원 정도 이쯤에서 수익을 전부 다 실현했지만 결국에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봉 차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박셀바이오란 종목이 그 전에 정말 강했던 종목입니다. 올라갔다 하면 상한가, 기본 20%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라서 분봉이 예뻤을 때 오늘 20%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인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가, 시가총액이 조가 넘어도 쉽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봉 캔들을 봤을 때 위협적인 음봉이 뜨지 않는가. 만약에 위협적인 음봉이 여러 개 뜨거나 윗꼬리가 길게 여러 번 달린 종목이라면 그 종목은 쉽게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목의 주포가 내가 매수했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장대 음봉을 언제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에서만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주 중 하나인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시장이 안 좋아도 상한가에서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 만약에 좀 낮은 갭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신규주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들 보시면 오늘 상장한 종목도 그렇고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그동안 참았던 신규주들이 장중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수를 못 버티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이 나왔지만 박셀바이오 따라서 고바이오랩이라든지 프리시전 바이오 이런 바이오 관련 신규주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체크하면서
종목들 추세 보면은 황금선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만약에 고점에서 마감해서 황금선 회복했으면 그 뒤에 흐름을 좀 괜찮게 봤을 텐데 일단 오늘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고점을 정말 강하게 뚫었지만 오늘 캔들이 좀 힘들게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괜찮았다면 매수할 만한 종목 중 1위인데 오늘 캔들이 좀 힘들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갔던 여러 가지 종목들 전부 다 지수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반등이 나와서 황금선을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거리가 꽤나 멀리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추세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형제들 잘 나갔던 펄어비스 20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수가 무너지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장이라도 박셀바이오처럼 강한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거래량이나 수급이 부족한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으며 지수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며 이 지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증시가 안정될 때 다시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당분간 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